시가총액 PER, PBR, ROE 숫자 청구.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오셨죠? 이 영상 하나면 딱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숫자, 기반 용어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계산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먼저 시가총액, 시총. 회사의 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주가 곱하기 주식수. 이게 바로 시총입니다. 시총이 높을수록 기업 규모가 크다는 뜻이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시총 1위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특정 시점에서 상장된 전체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가가 만원이고 발행된 주식수가 100만 주라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 되는 것이죠. 시가총액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크기를 가늠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나 혹은 단순히 발행된 주식수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매우 큰 기업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은 단순히 기업의 현재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가총액을 분석할 때는 해당 기업의 산업 특성, 성장성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가총액을 가진 두 기업이라도 하나는 안정적인 대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 매력도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기업의 합병이나 인수 시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가지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PER은 프라이스 투 어닝즈 레이시오의 약자예요. 내가 이 회사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게 샀나를 보는 지표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PER이 10이라면 내가 낸 주가를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PER이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일 가능성이 있죠. PER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과 비교하여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치 지표입니다. 즉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1원당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어떤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고 주가가 1만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이 기업의 주식 1주를 매수함으로써 연간 1000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를 이익으로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은 기업은 현재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순히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의 특성상 이익 변동성이 큰 기업,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한 기업 또는 성장성이 낮은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PER이 높은 기업은 현재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장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거나 혹은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을 분석할 때는 동종 업계의 평균 PER, 과거 해당 기업의 PER 추이,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높은 PER이 일반적이며 이는 미래의 큰 이익을 미리 반영한 주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 기업과 같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현재 이익이 크지 않아도 높은 PER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전통 산업의 안정적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PER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PER의 산업별 차이를 이해하고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크고 작음을 넘어 그 숫자가 내포하는 의미와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R은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내가 이 회사 자산 대비 얼마나 비싸게 샀나를 보여줘요. PBR은 주가를 주당순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자산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왜 그런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 즉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사업을 접고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면 주주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당순 자산 BPS입니다. PBR은 이 BPS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PBR이 0.8이라면 주가가 장부상 자산 가치의 8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로 주당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기업을 지금 당장 사서 청산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자산 구성이 부실하거나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미래의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낮은 PBR이 합리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 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은 PBR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무형 자산의 가치가 큰 IT 기업이나 서비스업은 PBR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PBR이 1을 넘는다는 것은 주가가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요소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PBR은 특히 가치 투자자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자산 가치만을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 얼마나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낮은 PBR에 기업이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산업의 동향,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EPS는 어닝즈 퍼 셰어,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즉, 이 회사가 주주 한 명에게 얼마나 돈을 벌어줬나를 보여주죠.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EPS가 높으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의미고 PER 계산에도 사용됩니다. EPS는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로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한 주당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연간 1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발행된 주식수가 1000만 주라면 이 기업의 EPS는 1000원이 됩니다. 이는 주식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면 EPS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EPS는 하락합니다. 투자자들은 EPS의 추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변화를 파악합니다. 지속적으로 EPS가 상승하는 기업은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EPS는 앞서 설명드린 PER 주가수익 비율을 계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EPS는 주식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높은 EPS는 기업이 건전한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이는 배당금 지급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많을수록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거나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일회성 이익이나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EPS 상승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꾸준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EPS 상승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PS는 기업의 실적 발표 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지표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ROE는 리턴 안 에쿼티, 내가 넣은 자본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잘 굴렸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ROE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ROE가 15%라면 내가 100만원 맡겼을 때 15만원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본이익률 기업의 경영 효율성 지표죠. ROE는 기업이 주주들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업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어떤 기업의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순이익이 150억 원이라면 ROE는 15%가 됩니다. 이는 주주들의 자본 100원당 15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ROE가 높을수록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ROE가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곧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ROE는 기업의 경영진이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순이익을 내는 두 기업이라도 자기 자본이 적은 기업의 ROE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본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ROE는 배당 성향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ROE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채 비율 등 다른 재무 지표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ROE는 기업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ROE는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는 ROE가 꾸준히 높은 기업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ROE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ROE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용어 정리합니다. 시총은 회사 몸값, PER은 내가 이익 대비 얼마를 주고 샀나, PBR은 자산 대비 현재 가치, EPS는 한 주당 순이익, ROE는 내 돈으로 얼마나 벌었나. 숫자 용어 이제 감 잡히셨죠? 퀴즈.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낮은 PER은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성장성 없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식의 진짜 현실. 투자의 어두운 면? 꼭 알아야 할 리스크. 투기와 투자의 차이, 리스크 관리법, 그리고 제가 처음 겪은 손실 경험까지 다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질문도 환영입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